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 근무하는 김종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단면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죠. 단면도. 이 아래와 같은 이 부품 제작 도면을 보면은 이게 보면은 우측면도에 수문선이 이게 많아요. 수문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이 수문선은 그 도면을 이해하는데 아주 방해가 됩니다. 이게 솔직히.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요걸 봤을 때 이거 투상법에는 맞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투상법에 맞게 그린 건데 요걸 보고 요런 입체를 연상할 수 있겠죠? 만약에 프리핸드 스케치로, 이거는 캐드로 그렸지만 이 입체도를 프리핸드 스케치로 그리라고 했을 때 이걸 제대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연습을 하세요. 연습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수문선은 도면을 읽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단면도를 사용해서 수문선을 없애야 됩니다. 단면도를 사용해서. 그러면 단면도가 뭐냐면 일단 절단, 이게 이제 부품을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품을 중심선을 지나도록 잘랐어요. 이것도 이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절단면이 부품 전체를 이게 지나가는 이게 단면도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이 우측면도가 이렇게 변한 거죠. 이게 단면도로 바뀌었죠. 이게 단면도로 그려놓으니까 훨씬 도면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전부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걸 전단면도라 그래요. 전단면도라고 그랬는데 이걸 그려놓고 수상법에 맞게 그린답시고 이 뒤에 있는 형체를 여기다 이렇게 덕지덕지 수문선으로 그리면은 이건 빵점 도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수문선을 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단면도로 어렵게 그렸는데 여기에 수문선을 이렇게 붙여버리면 투상법에 맞게 그린답시고 그러면은 이게 빵점 도면이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투상법에 완벽하게 맞는 형상이 좋은 제작 도면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건 안 그리면은 이 뒤에 형체가 숨어 있는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걱정할 텐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훌륭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형체가. 그리고 이게 뭐 등간격으로 나와 있는 똑같은 구멍이기 때문에, 자립하기 구멍이기 때문에 혼란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문선을 그리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요게 지금 정면도인데, 이 정면도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아이스하키 퍽처럼 납작한 원기둥이어서 상면에서 본 방향을 정면도로 그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면도기 때문에 요게 분홍색으로 있는 게 칼이 닿은, 이게 절단을 했을 때, 케이크를 자른다고 했을 때, 그 칼이 닿는 그 단면이 되죠? 그래서 칼이 닿은 단면은, 요거는 실제로는 부품의 표면은 아니죠. 부품 표면은 아니죠. 이게 가상적으로 자른 거니까, 머릿속에서 가상적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면은 해칭을 합니다. 해칭을 해요. 이렇게. 해칭을 해서 이게 단면도라는 걸 표시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상하 대칭, 좌우 대칭인 부품은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4분의 1만 떨어내면, 그러니까 케이크가 있는데 4분의 1만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만 딱 빼낸 거를 해서 우측면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단면도가 되고 아래쪽은 외형도가 돼요. 외형을 표현하는 게 되죠. 아주 좋은 도면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중심선만 그어놓은 거는 그냥 이 상하 좌우 대칭되는 자립하기 구멍에 그 중심이 여기 있다 하는 것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도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이거를 또 투상법에 맞게 그린답시고 밑에 말이에요. 밑에 이렇게 수문선을 그려가지고 완벽하게 투상법에 맞게 그린답시고 수문선을 그려놓으면 이건 진짜 바보 도면이에요. 바보 도면. 이 멍텅구리 도면. 왜냐면은 수문선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단면도를 그렸는데
이거를 뭐하러 여기 그리는 거냐고, 수문선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은선을 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오늘부터는 추상법에 정확하게 맞는 도면이 좋은 부품 제작 도면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여러 번 얘기할 겁니다. 자, 계단 단면도는 이제 절단면은 꼭 하나의 평면에 절단면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같이 절단면을 이렇게 자르다가 또 옵셋이 돼서 또 여기 자르고 또 옵셋이 돼가지고 이 거리가 요 절단면하고 이 절단면에 거리가 있는 것을 옵셋이라 그래요. 그래서 옵셋 단면으로 잘라서 이제 이걸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면 이제 승용차라고 생각하면 이쪽에서 본 거, 측면 방향에서 본 거를 프론트 뷰, 그러니까 정면도로 그리는 건데 이 정면도를 결국은 단면도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정면도를 단면도로 그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단면을 표시했죠. 근데 실제로는 말이에요. 요 면이 있죠. 여기 가상면이 있으니까 요 정도의 가상면이 있으니까 또 요거를 또 이렇게 잘랐으니까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 긋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절단면 자체가 가상적인 면이니까 그거를 굳이 여기다 그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 자체가 앞으로 딱 튀어나와가지고 요 면이 앞으로 딱 튀어나와서 이 면하고 그냥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옵셋 계단 단면도고, 단 계단 단면도는 절단면이 어느 방향을 지나갔는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절단면을 이렇게 절단선을 그리죠. 그래서 절단선인데 이게 절단선을 이렇게 가상으로 자른 절단선을 그리는데 KS 규격은 절단선을 가는 일점세선으로 그리고 이 꺾어진 면은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게 KS 규격인데 뭐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굵은 실선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점세선으로 그리고 또는 그리고 여기에 그냥 AA 방향 표시는 꼭 해줘야 돼요. AA라고 해서 AA라고 썼죠 밑에. 그러니까 AA라는 건 이 방향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 방향. AA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AA라고 쓴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계단 단면도고. 그러니까 참고 문자를 추가하고 투시 방향을 표시한다. 투시 방향을 AA. 알았죠? 이 표기를 잘 봐주세요. 자, 대표적인 단면도 예제는 이런 것들, 이게 KS 규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KS 규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A, 여기를 딱 잘랐죠? 자르고 AA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AA는 그 자른 단면이 여기 나와 있죠? 해칭을 했죠? 단면이 나와 있고, 이 단면에 넘어서 보이는 실제 형상은 그립니다. 아까 단면 너머에 숨겨져 있는 형체는 수문선으로 안 그리지만, 단면에 이 너머에 있는 이 형체들은 그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계단 잘랐죠? 계단 잘랐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단면하고 이 단면이 앞에 툭 튀어나와서 같은 단면에 있는 것처럼 해서 이거 보이는 거 그린 겁니다. 알았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절단면 넘어서 보이는 형체를 외형선으로 그리되 숨어있는 형체는 추가로 그리지 않는다. 수문선으로 추가로 그리지 않는다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면도. 물론 이제 여기 C에서처럼 이것도 이제 계단 단면도예요. 이게 AA라는 게 여기 자른 겁니다. 여기 AA. 그 다음에 BB는 이걸 잘라서 이제 그린 거예요. 이게 정면도고 이게 평면도고 이게 측면도인데 다시 한번 이 단면도의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C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입체도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칠판으로 돌아가죠. 자, 저기 C에서 보인 걸 여러분들 입체도로 그릴 수 있겠어요? 입체도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입체도를 금방 그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등각도로 그린다 그랬죠? 또 잊어먹은 사람에서 등각도라는 거는 이게 120도, 120도, 120도 보이는 거죠. 120도. 그래서 이게 박스니까 이게 등각도로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보면 이게 여기가 파져 있죠. 이렇게 박스가 파져 있어요. 이렇게 파져 있고, 이 파져 있는데 이 안에 우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우물인데 이 면이 이 우물의 그 상면이 이면보다는 밑에 있어요.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우물이 그 우물의 센터가 그럼 센터가 여기 이 정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를 마름모로 이렇게 그리면 이 정도가 그 우물의 상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타원을 그리겠어요. 타원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이제 상면이 되고 이제 직각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밑에가 이게 살짝 라운드가 졌기 때문에 이게 살짝 라운드가 졌으니까 이렇게 직각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원래는 엄밀히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원래 이렇게 라운드가 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그 좌우에 라디에이터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보면 이 센터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이 깊이가 이제 이 정도 되겠죠. 여기 한 깊이가 이제 이 정도 된다면 깊이가 이제 박스가 깊이가 한 이 정도 된다면 이 정도 면에 라디에이터 같은 게 둥그런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게 나오면은 이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 정도 나오고 여기에 관통 구멍이 이렇게 있으니까 관통 구멍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뭐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있으니까 여기 보일락말락 하겠네요. 여기.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 그리고 양쪽에 관통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관통 구멍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관통 구멍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알았죠? 자, 이제 이 입체도인데 우선 그 단면에 보면 AA를 잘랐죠. AA를 잘랐어요. 그럼 AA를 잘랐다는 거는 이 가운데를 싹 자른 겁니다. 가운데를 싹 잘랐어요. 그럼 이거 가운데를 싹 자르고 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겠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머리로 자르면 자, 이제 이거 자를 거예요. 잘라보면 여기가 이렇게 잘라지겠고 여기서 잘라지겠고 보면 여기 이제 이런 라디에이터 형태가 이제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센터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 구멍을 내가 그리는 거 빠먹었네요.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기 단면이죠. 이게 이렇게 돼요. 잘라버리면 이거 잘라버리고 자 이제 우물도 잘라버릴게요. 우물도 잘라버리면 우물도 여기 반을 잘라버리면 우물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겠죠. 이렇게 우물이 돼 있고 우물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저 밑에까지 이렇게 이제 잘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우물이 이게 센터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은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우물이 이렇게 있고 우물이 이렇게 있고 이쪽도 우물이 이렇게 있고 이쪽도 이렇게 가서
이쪽에 가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구멍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 있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고 그린 게 바로 CC가 되는 거예요. CC가 좀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CC가 이제 나오죠. CC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면도 그리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CC, 이게 C 방향이에요. CC 방향. 아, CC 방향 맞나? 아, AA 방향. AA 방향이에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CC는 이제 이쪽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쪽을 잘라버리면, CC는 여기다 그릴게요. CC는 이쪽을 잘라버리면, CC는 이걸 잘라버리면 여기를 잘랐으니까 CC는 이렇게 되고 여기 우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라디에이터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직선을 있고 알겠죠? 이게 여기서 본 게 CC 방향이에요. CC 방향. 네? 이게 보이면 이게 그린 게 CC 방향.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은 좀 이따 슬라이드에서도 얘기를 해주겠지만 여기서 봤는데 거기 CC를 잠깐 보세요. 여기 CC를 봅시다. CC를 보면은 여기 보면 저기 나중에 보면은 여기 숨은 선이 여기 있어요. 저기 잘 보면 숨은 선이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에 좀 이따 슬라이드 모드에서 설명하겠지만 숨은 선이 있어요. 그 숨은 선이라는 거는 그 원래 단면도에 숨은 선을 그리면 안 된다고 돼 있죠? 단면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면도에 숨은 선을 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에 그릴 수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거를 슬라이드를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까 숨은 선 얘기가 아까 숨은 선 얘기 여기 숨은 선을 그렸잖아요, 이거. 여기도 숨은 선 있죠. 요거는 왜 그랬느냐면 만약에 이 숨은 선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물 같은데 이 숨은 선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요 단면 뒤에 요 외형을 그렸잖아요. 요 외형은 그려야 돼요. 요 단면 뒤에 그 우물의 전체 외곽은 그려야 되는데 요 숨은 선을 특별히 붙인 이유는 그 숨은 선을 딱 보는 순간 뒤에 이렇게 뭐가 보이는데 중심선이 거져 있으니까 그게 실린더로는 보이는데 숨은 선을 보는 순간 이게 통짜 실린더가 아니라 가운데는 비어있는 실린더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금방. 그런 의미에서는 이때 숨은 선을 덧붙여서 그려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AA에도 이렇게 숨은 선이 있는 거는 요 옆에 요 네모난 게
저쪽 뒤 벽까지 이어진 게 아니라 이 좌우가 이렇게 잘린 그런 거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안 그려도 괜찮습니다. 안 그려도 뭐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특별히 그런 테크닉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문선을 부분에 집어넣어 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알았죠? 도면을 이해가 쉽다면은 수문선을 몇 군데 그려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단면도 그리는 원리를 다시 알겠죠? 이렇게 입체도를 머릿속에 잘라가지고 그거를 본 걸 그리는 거예요. 알았죠? 머릿속으로 그 단면, 가상적인 단면 입체를 머릿속으로 잘 상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단면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죠? 여기 보면은 이게 정면도라고 합시다. 이게 정면도가 있는데 이 정면도 그린 다음에 우측면도를 AA를 이런 식의 절단선을 만들었어요. 예? 절단선을.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상적으로. 그렇죠?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킨 거를 그린 거예요. 여기. 그리면은 요 부분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면은 실제로 정면도는 길이가 요건데 우측면도 이렇게 길어졌죠. 길어졌는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실제 길이가 돼요. 실제 형상이. 회전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회전 단면도라고 합니다. 뭐 좋은 테크닉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보세요. 이게 점점 투상법에서 멀어지는 거죠. 자, 가상적으로 회전된 면의 투상도는 실제 길이를 보여준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회전 단면도 은근히 많이 그려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KS 규격에 있는 도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회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 단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단면을 여기서 본 걸 그린 거죠, 여기. 그러니까 실제 길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다시 그걸 덧붙여서 여기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그린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요 단면은 그냥 여기서 본 단면을 그냥 옮겨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 쭉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실제 형상을 보여주니까 좋은 도면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여기만 그렸어요. 부분 투상도라 그러는 건데, 요건 다음 시간에 보여줄 건데, 이 전체 이 밑에 이 보이는 이거 전체를 여기다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요건 다 생략하고 요 가까운 요 면만 여기다 투상한 걸 그렸어요. 이거 부분 투상도인데 이렇게 그려서 요게 아주 이렇게 하면은 좋은 부품 제작 도면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완전히 투상법에 맞진 않잖아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것도 단면을 이렇게 가가지고 요 회전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단면은 쭉 회전시켜서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요게 이렇게 갔다고 가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것도 회전을 해서 여기 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 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것이. 그렇게 해서 한 단면에 있는 것처럼 그린 것이 밑에 AA가 되죠. 그럼 AA를 보면은 그 숨어져 있는 모든 형체들을, 아주 알기 쉽게 다 그린 셈이 되니까 좋은 단면도가 됩니다. 회전 단면도. 그 다음에 이제 해칭을 해야 되는데, 해칭은 주요 외형선을 기준으로 해서 외형선과 뭐 45도 또는 60도 정도 이렇게 경사로 해서 실선으로 그리면 되겠고요. 뭐 그냥 캐드로 그릴 때는 이 내부를 그냥 연한 색으로 그냥 색칠을 해버려도 됩니다. 색칠을 해버려도 돼요. 해칭 그리기가 좀 저거 하면은 연한 색으로 이걸 색칠을 해버려도 단면 표시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단면인 거는 해칭을 하든지 연한 색으로 칠하든지 해서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요런 경우가 있는데, 요게 보면은 요게 한 부품이면 한 부품 내에서는
해칭 패턴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부품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세 개의 부품이, 요거 파이프 모양 하나하고, 요게 이제 큰 링이 여기 붙어 있고, 이게 핀으로 이거 박음을 하고, 이게 또 큰 본체가 되는 거죠. 요 핀, 저번에 키 얘기를 했는데 혹시 잊어먹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키가 회전체 그 모터 축하고 기아를 연결할 때, 그 모터의 회전을 기아의 회전으로 원운동으로 연결할 때, 그 미끄럼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키죠, 키홈을 파가지고, 모터 축에도 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루브를 파고, 모터 축에, 그 다음에 이 기아하고 풀리에는 또 키홈을 파가지고, 그 사이에 네모나 세 쪼가리, 직육면체 세 쪼가리를 박아 넣어가지고, 뭐, 마찰이고 뭐고, 의존하지 않고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키라 그랬죠. 여기 보면 이건 핀이라 그러는데 핀. 아마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은 이게 어떤 부품들이 결합이 되는지 모를 테니까 제가 칠판에 입체도를 한번 그려줄게요. 자 봅시다. 저기 있는 게 이제 우선 그 전체 본체가 되는 게 이런 이제 주둥아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게 본체에 이렇게 가 있고, 본체가 있고, 이게 이제 쭉 내려가서 여기 라운드가 져 있는데, 라운드가 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뭐 끝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에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파이프를 끼워 넣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파이프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파이프를 이 아가리에다가 조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립을 한 거를 보여드리면, 조립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조립을 하면 요만큼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파이프를 조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파이프가 이렇게 조립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품하고 이 부품은 서로 다른 부품이니까 해칭 패턴이 틀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링 같은, 이 위에다가 뭘 넣느냐면 링이 있는데, 링은, 하얀 거를 그립시다. 링이 있는데, 이 링이 이런 식의 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링을 이 파이프 위에 조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조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 조립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프가 이게 조립이 되니까 링이 이렇게 조립이 된 거예요. 링이 조립이 되고 파이프가 이제 조금밖에 안 보이겠죠. 요만큼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파이프가. 이렇게 파이프가 보이고 이 위에 링이 이렇게 이제 조립이 된 거예요. 링이 조립이 됐어요. 오케이? 링이 제3의 부품이죠. 그래서 해칭이 틀리잖아요. 해칭이 틀려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파이프가 조립이 됐죠. 자, 이제 남은 게 이제 여기 이 관통구멍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핀이 이렇게 이제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은 저번에 키를 얘기했을 때 키는 이제 그 직육면체 정도 되는 금속 조각이었는데, 뭐 금속 조각이라고 해도 키는 말이죠. 아주 연마를 해서 아주 정밀하게 만드는 요소 부품인데, 이거는 원기둥이죠, 원기둥. 원기둥처럼 된 이제 금속 조각인데, 여기에 이제 관통구멍을 내가지고 이 핀을 이제 망치로 두들겨 박는 거예요. 또 이거를 이제 핀을 받게 되면,
핀을 박게 되면은 이제 망치도 박으면 이제 핀 모양을 그리면 이제 박은 다음에 핀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핀을 그린 게 바로 이 단면도에 있는 거예요. 단면도에. 그런데 이 핀은 단면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여기 핀으로 안 그렸죠? 단면도를 안 그렸어요. 그래서 이 핀은 말이에요. 이 핀을 박아 놓으면 이 핀이 이제 이걸 핀이라 그러는데 이걸 핀이라 그러는데 이 핀은 단면도로 안 그립니다. 단면도로 그리지 않는다. 이 핀은 단면도로 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모드로 가서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럼 여기 보다시피 이게 핀인데 단면으로 그리지 않았죠. 자, 그러고 나머지 파이프는 파이프대로 같은 해칭선을 그렸고 여기 링은 링대로 같은 해칭 패턴을 유지했죠.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핀을 잘 보세요. 그럼 핀은 뭐하고 뭐를 아주 결합시킨 거죠? 이 파이프하고 링하고가 핀이 관통돼 가지고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이프를 돌리면 링도 같이 돌겠죠. 이 파이프를 돌리면 핀에 의해서 링도 같이 돌겠죠. 이와 같이 그 핀도 키와 같이 이 두 개의 그 회전체들을 연결시키는 데 쓰는 거죠. 핀도. 다만 핀은 보면은 그 결합된 부위가 요 핀의 그 단면 정도로 지탱이 되는 거예요. 두 개 이게 회전이 되면. 그러니까 파이프가 회전되면 링도 같이 따라 도는데 그 같이 따라 돌게 하는 그 연결부를 보면 요 핀의 단면이 작용을 하는 거죠. 단면. 그러니까 키하고 비교해서 핀은 그 단면이 이겨주면 되는데 그 힘을, 그 서로 결합 힘을. 그러니까 핀과 키를 비교하면 키는 더 많은 힘을 전달을 하게 돼요. 핀은 조금 작은 힘을 전달하는데 그래도 조립하기가 쉽기 때문에 핀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핀하고 키하고 여러분들 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핀이나 키나 아주 많이 쓰이는 요소 부품이에요. 자, 됐죠? 그래서 핀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단면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저걸 단면으로 그렸다고 가정하면 더 이상한 도면이 돼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단면도, 이 부분 단면도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거창하게 단면도를 그릴 필요 없이 가상적으로 재료를 떼어내서 가상적으로 좁은 부분의 내부 형체를 보이기 위해서 아주 사용되는 것이죠. 이게 풀리바퀴의 내부 단면을 그렸고, 그래서 단면선을 이렇게 불규칙한 경계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가는 실선으로 이 손으로 그려도 돼요. 그 다음에 스핀들 하우징, 이 하우징 안에 내부에 요 부분의 모습만 이제 단면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키 조립 상태. 이게 이제 이 샤프트, 이 축도 단면으로 안 그립니다. 단면으로 안 그리는데 키도 단면으로 안 그려요. 이게 키예요, 키. 기억하겠죠, 키. 요 모터 축과 풀리하고를 연결시켜주는 요소 부품, 키, 직육면체 금속 조각이에요. 그래서 샤프트, 축이나 키나 단면을 그리진 않기 때문에 이 결합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축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부분 단면도를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볼트의 조립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볼트도 단면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립 상태 표시하기 위해서 부분 단면도를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도시 단면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편리한데요. 여러분들이 보면 핸들이나 풀리, 이것도 일종의 갈고리 모양으로 된 건데, 뭐 축이나 풀리의 바나, 뭐 축이나 암이나 바퀴살, 또 보강판의 단면의 실제 형상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회전 도시 단면도.
그러니까 형상의 축에 수직하게 절단면을 지나가게 하고 그 면에 이거 절단면 여기 보면 절단면 있죠. 이렇게 딱 절단면에 면을 여기다 그려가지고 이걸 회전을 시킨 거예요. 90도 회전을 시키면은 이와 같이 보이겠죠? 이게 뭐예요? 요 축의 단면이 되겠죠. 실제 단면이. 요거를 그냥 그 옆에다가 이렇게 그 안에다 중첩해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단면의 모양이 잘 나와요. 잘 보이죠? 아주 편한 거죠. 요 단면의, 실제 단면의 모양을 90도 회전시켜서 그린 거니까 회전도시 단면도 좋은 기법입니다. 회전도시 단면도의 사례. 이거 보면은, 이 O자 모형, 알파벳 O자 모형으로 됐는데, 이거를, 이 정면도를 양쪽을 잘라가지고, 이 회전도시 단면도를 중첩해서 그리면은, 그거의 단면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단면이. 다 90도를 잘라가지고, 그걸 90도 회전시켜서 중첩해서 그린 겁니다. 또는 뭐 그 위에 바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인출을 해가지고 옆에다 그려도 좋은 회전도시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드 인출 단면도. 이거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 회전도시 단면도와 같은 개념으로 그리되 별도 장소에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단면이 어느 단면도와 매칭되는지, 그리고 투상 방향을 보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정면도로 돼 있고, 이게 평면도죠. 자, 우측면도 요거는 이제 요 부분 투상도 개념으로, 부분 투상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여기 보이는 것만 여기다 그린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린 거예요. 여기 요 수문선은 요것이 이렇게 잘린 거라고 잘린 형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여기 수문선을 그린 거예요. 여기 없으면 이제 여기 쭉 이어진 걸로 보일 텐데, 여기 수문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가 딱 잘렸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의 테크닉인데. 이게 부분 단면도고, 그 다음에 AA가 이게 보면 AA, 여기 자른 거예요. 잘라서 이쪽에서 본 거니까,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본 거죠. 오른쪽에서 본 거를 그린 거니까, 우측면도 그리듯이 이 단면을 자른 거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AA는 두 개가 같습니다. 같으니까 AA가 되고, BB는 보면은 아주 복잡한 단면이 보여지죠. 이 BB를 자르면은 안에 말이에요. 이렇게 유로들이 직각으로 교체되어 있는 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BB. 그래서 BB 가상적으로 자른 거를 여기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이제 종합하면은 이것이 이러한 입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입체라는 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출 단면도예요. 인출 단면도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제가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품 제작되면 그린 거에 이제 형체만 갖고 온 건데 치수는 빼고, 이것도 보면 이게 정면도고 이게 평면도고 이게 좌측면도인데, 좌측면도 일단 이 보이는 부분만 이쪽에서 보이는 부분만 그리고 AA 섹션을 잘라가지고 좌측면도 왼쪽에서 본 거를 바로 그린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면도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인출 단면도와 여기 XX 표시한 거 기억하세요? XX, 여기 XX 이렇게 돼 있죠. 절단선이고 절단면을 표시한 거고 절단 XX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이렇게 해서 그리면 아주 좋은 부품 제작 도면이 되고, 숙제가 나오는데 이 홈워크 9번 숙제는 이 부품의 입체도를 프리핸드 스케치로 그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도면을 보고 이거를 프리핸드 스케치로 입체도를 잘 그려보세요. 이 입체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품 제작 도면을 보고 이게 어떤 형체의 부품이겠구나. 외관이 머릿속에 이렇게 입체로 연상이 돼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려면 이걸 입체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입체도를 프리핸드 스케치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9번 숙제고요. 인출 단면도 또 하나의 예입니다. 이건 AA에서 자른 거예요. AA니까 밑에서 본 거를 오른쪽에다 그린 게 AA가 된 거예요. 밑에서 본 거를 요게 이 단면입니다. 이 단면이 이렇게 된 거예요. 디귿자처럼. 자, 여기도 이런 샤프트가 있는데
AA, BB, CC, DD인데 이쪽 방에서 본 거니까 우측면도 보이듯이 이게 우측면도 보이듯이 그려야 되죠. 그래서 꼭 뭐 이 옆에다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고 이 위치를 평행 이동해 가지고 평행 이동해서 AA, BB, CC, DD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인출 단면도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쓰여요. 또는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이때 AA, BB, CC, DD는 절단 위치는 똑같지만 뭐가 틀리죠?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이제 이쪽에서 본 거니까 좌측면도 그리듯이 이걸 그려야 되니까 AA의 이 그루브가 이건 오른쪽에 있고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이건 우측면도 그리듯이 그렸으니까 위에는 이건 좌측면도 그리듯이 그렸으니까 그래서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AA니까 AA, BB, CC, DD 알았죠? 이 방향에 따라서 틀려져요. 인출 단면도고. 자, 이게 이제 홈워크 10번째 홈워크인데요. 그러니까 아래 이 밸브 A인데 밸브 A의 입체도를 이걸 보고 인출 단면도 기법을 사용해서 부품 제작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모든 구멍은 관통이고 표면의 구멍과 면석 부위는 각각 2개씩 대칭해. 그러니까 이 면석 부위는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이것도 여기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걸 그리고요. 정면도는 전단면도를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단면도 완전히 자른 거를 정면도로 그리는 거고 그러니까 정면도 방향은 이쪽이겠죠. 이쪽. 평면도는 위에서 본 거니까 이거는 그냥 숨은 선을 다 포함해서 그리는 겁니다. 제대로 숨은 선을 그려야 될 땐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숨은 선을 포함한 정투상도로 그리고 위에서 본 거 평면도는 측면도는 이제 아까처럼 우측면도 하나를 이제 부분 투상도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여러 개의 보조적인 인출 단면도들을 그려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치수는 임의로 선정하고 치수 기임 하지 마시고. 여기 우측면도 한 개와 여러 개의 보조적인 인출 단면도로 구성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예에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의 우측면도와 여러 개의 보조적인 인출 단면도. 그러면 이 표시를 다 해야 되죠. AA, BB처럼. 알겠죠? 어딜 잘라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어딜 잘라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알겠죠? 잘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핀이라든지 볼트라든지 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면으로 자르더라도 그 단면 표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 보강판도 단면 표시를 안 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해요. 보강판은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품을 설계하게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냐면 이러한 이제 평판이 있는데 이 평판에 이 발을 뭐 깃대에 본 것이 뭐 또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고 싶은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수직으로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이런 부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을 잘 제작을 해서 요거를 요 평판에다 조립을 해요. 우선 요 볼트 구멍을 통해서 조립을 딱 하면은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요 구멍에다가 요 발을 끼우면 되는 겁니다.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면에 대해서 이 바가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게 하려면 뭐가 중요한 거죠? 그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를 결정하는 거는 뭐가 결정하나요? 바로 이 부품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부품이 밑면에 대해서 이 축선이 수직으로 딱 되게끔 해서 딱 가공이 돼야 돼요. 직각도. 이게 기하공차인데 이 공차 개념은 이제 맨 뒤에 배울 거예요. 직각도가 딱 맞게 이 부품을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품을. 그래서 이게 직각도가 잘 나오면 뭐 바를 꽂으면 이 바가 이 평면에 대해서 직각이 딱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직각으로 쓴다는 거는 조립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품 가공을 직각에 맞게 제대로 가공을 해야 돼요. 부품 가공 정밀도에서 이 직각으로 쓰는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해 놓으면 이게 이제 힘을 받잖아요. 이 외력을 받겠죠. 그럼 외력을 받으면 이 부품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요 부분이네, 요 부분. 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강판을 붙이는 겁니다. 보강판도 어떻게 붙이겠어요? 등간격으로 붙이겠죠. 이 볼트 구멍과 볼트 구멍 사이에다가 이렇게 보강판을 붙여주면은 아주 튼튼하겠죠. 이 외력에 의해서, 이 막아받는 외력에 대해서 이 보강판 때문에 튼튼하게 버티겠죠. 이 부품이. 그게 보강판이에요. 이걸 영어로 립이라 그래요. 립. 립이면 갈비죠, 갈비. 이게 보강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보강판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게 돼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등간격 구멍이 많이 설계된다고 하면서 제가 시내에서 이 가로등 밑에 보강판을 하나 찍은 사진을 2번이나 보여줬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거기 보강판들이 볼트구멍 사이사이에 쫙 보강판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부품 제작 도면을 그리는데 보강판도 있고 등간격 구멍도 있는 부품이 되죠. 이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앞에 본 거예요. 이거. 에? 이거를 그린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은 일단 정면도 방향을 이게 좀 콜라캔처럼 그랬다고 합시다. 정면도고 이게 평면도. 어떤 학생들은 아마 교수님 그거는 얇은 아이스하키 퍽처럼 해서 본 거 이거를 정면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학생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면도로 한다면 이 밑에 있는 이것이 옆에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겠죠.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도 좋아요. 하여튼 anyway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옆에다 이렇게 오게 해서 도면을 옆으로 넓적하게 그리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게 정면도고 이게 우측면도를 와도 좋고 하여튼 이게 정면도고 이게 평면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말이에요. 이걸 그린 건데 이거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4분의 1만 띄어낸 거 그게 반쪽 단면도인가? 반쪽 단면도처럼 잘라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건 단면으로 그리고 이거 우측은 외형만 그린 거예요. 외형만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거 아주 참 퍼펙트한 도면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빵점 도면이에요. 빵점 도면. 왜냐? 우선 이게 보강판을 이렇게 자른 걸 그린 건데 이 보강판은 단면으로 그리지 않아요. 이거는 보강판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단면으로 깎아버렸으니까 이 바보 같은 도면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면 좋은 건지 보여주겠어요. 아마 처음 이걸 배우는 사람은 설마 이렇게 그릴 줄이야 몰랐겠는데 정답을 봅시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평면을 갖고 보세요. 이 보강판은 단면으로 안 자르니까 이 단면이 이렇게 나타나죠. 나타나고 볼트구멍까지 나타나요. 볼트구멍. 교수님 이게 볼트구멍은 실제로 여기 보강판은 여기 있고 볼트구멍이 여기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볼트구멍이 와야 되면 위치가 여긴데 이렇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 여기 왔냐 이거야. 이게 회전해서 구멍이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수상법하고는 맞지 않죠? 그래도 이게 좋은 도면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면은 대번에 사람들은 이 부품이구나 하는 걸 잘 알아요. 압니다. 오케이? 이걸 잘 알아두세요. 아주 중요한 기법이에요. 알았죠?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도 하등 이걸 보고서 이런 입체를 연상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연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도면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놓으면 이게 무슨 도면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잘. 네? 헷갈려. 그렇죠? 자,
이제 구멍이 3개일 때고 보강판이 이렇게 맺혀있을 때. 자, 이거를 제대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 여전히 이것처럼, 오른쪽은 말이죠. 기가 막힌 투상 기법으로 그려야 돼요. 투상법에 맞게. 기가 막히게 그려야 돼요. 아주 제대로 된 거라고 하겠지만, 이게 역시 빵점 도면이에요. 빵점 도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빵점 도면이 돼요. 제대로 된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똑같죠? 이거나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거 다 회전됐다고 보는 거예요. 보강판이 회전되고 구멍도 그냥 여기 있고. 이렇게 그리는 도면이 이게 제대로 된 도면이에요. 부품 제작 도면이에요. 보강판은 단면으로 안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쪽 단면이 나와 있고, 이 구멍도 과감하게 이쪽으로 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센터부터 이 구멍의 위치가 금방 이게 제 거리, 실제 거리죠. 이 센터부터 이 구멍의 센터가 실제 거리로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위에서 봐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들 이게 보강판 3개 있고 구멍 3개 있는 거 다 알아요. 알았죠? 어떻습니까? 잘 봐주세요. 이런 식의 그린 게 제대로 된 부품 제작 도면입니다. CAD로 그리면은, CAD로 그려서 무조건 자동 전개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네? 절대 좋은 도면이 아니에요. 이 CAD로 전개된 걸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이해를 해요. 도면을 그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설계한 거를 현장 사람에게 줬을 때 현장 사람들이 금방 이해해가지고 제대로 만드는 게 목적이죠. 하나의 언어거든요. 언어를 말이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투상법엔 맞지만 뒤죽박죽된 도면을 그려놓으면은 현장에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대로 된 그래픽 언어가 아니죠. 이렇게 강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잘 좀 봐두세요. 이게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현장 경험이 없으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보강판 이외에도 암이나 손잡이, 바퀴살 등도 단면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면도를 이렇게 그렸으면 우측면도를 이렇게 단면으로 그리고 이 보강판도 여기 딱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보세요. 얼마나 좋게 그렸는지. 네? 5가지 이게 섹션 있지만 좌우 대칭으로 잘 그렸죠? 이 키홈이에요. 이게 키홈. 그래서 이 키홈은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회전도시 단면도 이렇게 잘 그렸죠? 좋은 도면이에요. 좋은 도면을 잘 봐두세요. 이런 암이나 스포크, 손잡이 이런 거 단면으로 안 그립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좋은 도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키홈이죠. 키홈. 위로 향하게 해서 키홈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조립도에 대해서는 맨 뒤에 얘기할 텐데, 이렇게 조립도를 그리다 보면, 조립도라는 게 이제 부품이 어떻게 결합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단면도를 그리게 되는데, 보면은, 스크루, 볼트, 멈춤나사, 너트, 와셔, 키, 핀, 리벳 등의 체결용 부품들, 베어링의 볼 및 롤러, 기아의 치면, 회전축, 샤프트, 축 등은 단면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키 같은 거, 볼트 이런 거 다 단면을 안 그렸죠. 그렇죠? 요거 좀 지워져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핀이나 다 단면을 안 그렸어요. 자, 요 좋은 도면도 요거 샤프트 안 그렸어요. 잘 봐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1번 홈워크에 보면은 여기 이런 보강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보강판 들어있는 거를 단면도 기법을 사용해서 보강판 등 단면을 그리지 않는 형체가 있으면 유의하고 한번 부품도 제대로 된 부품도 그려보세요. 알았죠? 이걸 그릴 때 명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보여준 그 과감하게 좌우 대칭을 그리는 거 그거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